바로 버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51번이 기다려. 방문가 클래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시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 조금 응용된 거, 다시 쉬운 거, 아예 못 풀 거, 다시 쉬운 거,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 풀 문제, 못 풀 문제, 못 풀 문제, 못 풀 문제, 이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기가 외우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틀려도 되는 문제니까 바로바로 빼고 가는 게 실력이지 모든 걸 다 읽고 해결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고. 자, 51번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물권 변동에 대해서.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거 법정 등기 없이도 맞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2번은 이행 판결에 의해 변동하는 시기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고 내린 판결일 뿐이야. 그러니까 판결 확정 시에 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점, 이게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으면 등기한테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 법률행위가 원인이 아닐 때에는 법에서 정해진 시점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판결 확정 시는 아니다고. 그래서 2번의 답수고 끝내셨어야 돼. 판결 확정 시에 변동이 일어나는 건 딱 하나야. 형성 판결 뿐이다. 이게 정확하게 몰랐으면 나머지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옳다, 틀리다,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지 옳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러시면 안 돼. 1. 법정 등기 없이 맞다. 2. 이행 판결, 판결 확정 시 모르겠다. 그럼 모른다고 해. 예, 모른다고. 그럼 그분들은 나머지 하셔야 돼. 그럼 3번은 상속이 나왔네. 등기 없이 한다. 맞네. 상속. 자, 4번은 경매, 취득 시기, 완납한 때. 맞네. 등기한 때가 아니라 완납한 때. 자, 5번은 신축했네. 그럼 법률행위한 게 아니니까 보존 등기 필요 않는다. 등기 없이도 완성 시에 취득한다. 그럼 나머지 문장들이 다 맞아. 그러면 2번 잘 모르겠던 사람은 2번 답수고 맞추셔야 돼.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자, 52번. 이렇게 나온 문제 처음이요. 문제를 짧게 내려고 한 거예요. 가불병 순차로 매도했대. 그럼 미등기 전매 나온 거야.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대. 그럼 이 문제는 여기가 질문의 키워드야. 중간 생략 합의했구나. 그러면 병원 가봤는데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출제된 거예요. 이건 매년 나오는 미등기 전매 사례.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사례예요.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문제고 새로 나올 답으로 유력하다고 매 수업 시간마다 누구나 강조한 문제야.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민법시험이 강조해서 하는 문제다. 야, 틀린 거 고르래. 1번 물어본 거.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 있다. 왜? 직접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2.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거 아니다. 2번, 3번은 같은 내용이야. 대금 채권 행사 제한되지 않는다. 즉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각각의 매매 계약은 아무 영향 없어. 그래서 등기 청구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 4번하고 5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만약이야. 그럼 민법 사례에서 나오는 만약은 위의 사례를 지문에서 따로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4번에서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허가구역 나오면 허가구역에서는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하지 중간생략 등기 절대 못해. 각각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가구역일 때에는 직접 협력 구할 수는 없다고. 순차적으로 해야 돼. 자, 5번.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문제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나왔는데 5번에서는 합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고 가정했어. 그럼 가정한 대로 푸셔야 돼. 그럼 합의가 없다면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대. 이게 나온다고 누차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직접 청구 못해. 갑의 승낙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병은 갑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하고 답을 쓰셨어야 돼. 이 문제는 새로운 단어를 답으로 누구나 강조해서 했던 거라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예요. 자, 53번.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그럼 문제 전체에다 동합 치라 그랬고. 그럼 1번 지문에서 물어본 건 이게
소유권에 기한 게 소멸시효 대성이냐? 아니 소유권은 한국 무한의 권리라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아니야. 자 2번 이게 수도 없이 연습한 사례인데 문장 구조만 약간 바꿨어요. 그럼 이런 문장들이 길 때는 끝에 물어본 거 먼저 정리하시라고 했다고. 그럼 물어본 게 이거야.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철거 청구 상대방 문제가 나오면 무단 시축한 사례가 나오는 거고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거 적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앞에 나온 게 무단 신축됐어. 근데 미등기는 쟁점이 아니고 이거를 매수하여 대금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외운 공식이 무단 시축된 게 매매가 되면 현재 침해자는 매수이니까 매수해서 점유하는 자가 철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철거 청구의 상대방 될 수 있다. 딱 맞네. 이게 외운 공식 그대로야. 무단 시축해가지고 임대한 게 나오면 신축한 사람이 철거해야 되고 임차인은 나가 하고 외우셨고 무단 시축한 게 매매가 되면 매수인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외운 공식 그대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에 딱 답 쓰고 밑에 안 읽으셨어야 돼. 끝냈어야 된다고. 5번 읽으시잖아? 이거 완전 쏘란 말이야. 이거 선생들도 해석 못해요. 이 5번 문장을. 이 문제는 2번 답 쓰고 다른 지문을 안 읽으셔야 돼. 2번은 반드시 외웠어야 돼. 그리고 맞췄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 뭘 물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물어본 거에 대한 근거랄 답을 찾고 하시면 시간 내에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문장을 앞에서부터 읽고 또 읽고 해석하려 들면 답은 못 찾게 돼 있다고. 자, 54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문제도 매년 나오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주제인데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 생전 안 나오던 문장 하나가 새로 등장한 아주 옛날 판례. 그래서 이 문제도 한 지문을 정확하게 모른 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대신에 명확하게 아는 거는 지워놓고 풀 문제야.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1번 문제가 이건 외운 거야. 선의, 과실,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는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셨어야 되고 2번 문장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해제된 경우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냐 이랬다고. 이게 옛날 판례인데 저희 시험에 새로 나온 거고 다른 시험들도 최근에 나오지 않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번 지문은 수험생 입장에선 옳은지 틀린지 판단 못해. 미리 해설부터 하고 가면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 받았던 사람은 무조건 이자를 돌려줘야 되고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사람은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과실도 무조건 반환해야 돼요.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해제된 사건에는 적용 자체가 안 돼. 무효 취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만 해제된 사건에는 적용 안 된다고. 그런데 시험장에서 2번은 정확히 몰라. 그럼 모른다고 빼셨어야 되고. 자 이제 3번.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냐고 물어봤어. 그럼 선자만 현존이고 나머지는 아니니까. 여기 악일에 그럼 얘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니까 현존 틀렸어. 이건 자주 나온 문장이라 명확하게 1번하고 3번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되셔야 돼. 자 4번. 유익비 나왔어. 그리고 선택 나왔고. 그럼 유익비에서 선택 나오면 선택권자가 맞는지를 보시라고 그랬다고. 항상 소유자 측이 선택하는 거야. 돈 줄 사람. 그래서 점유자 선택. 야 틀렸어.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3번, 4번 문장은 웬만큼 6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완벽한 처리가 돼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5번 문장이 겁나게 길어. 그리고 쉬운 지문인데 응용된 거야. 그럼 5번은 문장이 길 때는 끝에 물어본 거 먼저 보셔야 돼. 그럼 물어본 것부터 보면 점유자인 매수인은, 즉 점유자는 양수인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비용 상환에서 문제 제목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야.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한테 자신의 소유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한테 당신 소유물에 지출한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 게 비용 상환이라고 저희가 수업 시간마다 제목 정리할 때 이렇게 했어요. 회복자란 현재 소유자를 말한다고.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을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양수인이 현재 소유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가서 확인하면 돼. 계약이 무효야. 그럼 이 관계가 적용돼. 그런데 매수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대. 그리고 난 이후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양도를 했어.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야. 그럼 점유자의 매수인은 지출 당시에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양수인이 현재 소유자야. 그럼 현재 소유자는 양수인한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사안이요. 이게 문장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가지고 전체를 읽으면 정신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 제목에 각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점유자가 양수인한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 안 읽어도 돼. 문제 제목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 점유자는 비용상환을 언제나 현재 소유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현재 소유자니까 양수인, 현재 소유자한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답을 썼어야 될 문제인데 쉽지 않아요. 이 문제 맞춘 사람들은 80점대 나와. 쉬운 문제 아니다고. 그럼 이 문제도 1번, 3번, 4번은 처리가 됐어야 돼. 이것도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럼 이 문제도 2번하고 5번을 잘 모를 수 있어. 5번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뭘 물었는지도 몰라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뭘 물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럼 이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2번하고 5번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두 개 나오면 앞에 거를 찍기로 했으면 앞에 걸 얼른 찍었어야 되고 뒤에 거를 찍기로 했으면 뒤에 걸 얼른 찍으셨어야 돼. 그래야 할 문제다고 이게. 반드시 맞춰야 합격하는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문제에 오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단 문제 제목이 매년 나오는 주제일 때는 무조건 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더라도 아는 문장들은 정확히 처리가 돼야 되고 모르는 문장이 두 개 남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야.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찍었어야 된다. 자, 55번. 반드시 맞춰야 돼요. 등기하고 점유에 대해서 추정력에 관해 틀린 거 고라 그랬어.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게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 원형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었다고. 가장 쉬운 기초지문이요. 등기 후에 권리 변동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들 간에 권리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당사자 간에 주장할 수 있다. 완전 센 기초지문. 이 문제는 1번 답 쓰고 끝내셔야 됩니다. 나머지 문장은 읽으실 필요가 없는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문장들도 쉬운 문장들이에요. 이게. 자, 56번. 공유 문제 나왔어. 이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공유 문제가. 그럼 공유 사례가 시험에 나올 때에는 지분 비율이 주어지면 과반수권자가 있냐 없냐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3명이 나왔는데 각 3분의 1 지분이다라고 해서 과반수권자가 없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던 사례 유형이야. 그리고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장이 처음 보시는 문장 형태야. 그런데 뭘 물었는지를 정리하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번은 물어본 거.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갑은 자기 지분, 자기 거니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갑이 자기 지분에 관해 다른 제3자가 시효 취득을 주장해 오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독으로 시효 취득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근데 1번 지문을 틀렸다라고 한 번에 확신하게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1번이 아니 갑이 자기 지분이니까 당연히 제3자가 취득 시효하려고 하면 권리 행사 못하게 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거 당연하지? 라고 풀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럼 1번 잘 몰라. 이렇게 썼어야 돼. 그럼 2번을 해결해야 돼요. 갑과 을이 건물 신축하기로 했대. 그럼 건물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라 전원이 함께 해야 돼. 근데 갑과 을은 전원이 아니야. 갑을 비용이 공유잖아. 얘들 그냥 과반수일 뿐이야. 이렇게 신축하기로 하는 건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해. 반드시 전원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2번은 처리가 됐어야 되고. 자, 3번은 물어본 거 여기. 등기해야 효력이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앞에 집은 포기한대. 이 포기가 법률행위야. 그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이 지문 자체로 깔끔한 처리가 돼야 돼요. 자, 4번. 갑이 정에게 임대를 했어.
그럼 갑이 정한테 임대한 게 나오면 갑이 과반수지 봐야 되는데 갑이 과반수권자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임대한 건 적법한 관리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정은 불법 점유자야. 그럼 을은 정한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야. 그런데 이 4번도 정확한 표현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선생님들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을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랑 임대차 한 사람한테 당연히 자기 지분 비율만큼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 자신의 지분만큼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이 문장도 틀린 거 아니냐가 이의 제기된 상태고 그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도 정확히 모르겠다 했어야 돼요. 5번. 이거는 최신 판례라 어느 수업 시간에서든 반드시 나온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아쉬운 건 답으로 안 나왔다는 거지. 갑이 배타적 점유해. 그럼 과반수 아닌 자가 배타적 점유하는 건 불법 점유야. 그렇다고 해서 인도 청구는 할 수 없고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청구 없다라고 변경된 판례로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2번, 3번, 5번은 처리가 돼야 되고 1번하고 4번 두 개가 남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당락은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찍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문제들은 나는 앞에 걸로 쭉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거 1번 찍어서 맞았을 것이고 아니 난 뒤에 걸로만 쭉 찍겠다라고 했으면 뒤에 거 찍어서 틀렸을 거예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명확하게 외운 지문 답 나온 거 답 쓰고 나머지 안 읽기. 세 개는 확실히 지워지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 두 개가 남았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읽고 또 읽어봐야 답은 못 찾으니까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미리 찍을 마음을 딱 먹고 찍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영향을 적게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를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람에 따라 8문제에서 10문제가 되는데 그것들을 읽고 선택을 하게 되면 죄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앞에 번호로만 쭉 찍든가 뒤에 번호로만 쭉 찍게 되면 그 10문제 중에 한 3개 정도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읽고 내 생각을 하고 찍어버리면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맞춰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선택하고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격한다는 거야.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설 강의를 한 거예요. 자, 57번. 취득시효 틀린 거 고라 그랬어.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수업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약간 표현만 응용됐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번은 일반 재산. 국가와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거나 시효 취득 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자, 2번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 이 얘기에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 안 된다. 옛날 판례로 자주 나오는 질문. 자, 3번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올해 둘 다 나왔는데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계약관계라 매도인 동의 없이 양도는 못하게 돼 있고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라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라고 최근 판례 사안으로서 작년, 올해 매년 등장한 문장이에요. 작년엔 이 지문이 답으로 나왔던 문장이고 올해는 다시 들러리로 한 번 더 나온 거고. 이제 4번하고 5번이 지문이 지대하게 길어요. 그럼 이 문장은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끝에 뭘 물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럼 끝에 문장이 이거야. 원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나오면 돈 달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럼 이제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눈에 띄는 게. 시효 완성 후 등기 종료에 원 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 이거 우리가 외웠거든. 점유취득 시효 문제가 나오고
저당권 설정한 거 나오고 대신 갚았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 나오면 구상권 없다 이렇게 외운 판례. 근데 이 출제자는 구상권 없다를 이렇게 바꾼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는데 원 소유자가 그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 설정해 줬을 때 이거를 시효 취득자가 대신 갚았지. 그럼 우리 판례는 시효 취득자가 이 돈을 갚은 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갚은 거지 완성 당시에 원 소유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대신 갚은 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갚은 거라 이 갚은 돈에 대해서 원 소유자한테 그 돈 돌려달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나 쉽게 단어 보고 풀었을 텐데 그 출제자는 구상권이란 표현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꿔서 냈던 거예요. 그럼 구상권 없다는 알았는데 이게 이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걸 시험장에서 몰랐으면 모르는 거야. 모르겠다. 100% 정확히 모르겠으면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셔야 돼. 그럼 이제 5번을 알면 답이 쓸 거고 5번도 모르면 또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럼 5번 문장은 저희가 새로 나올 걸로 준비하라 그랬거든.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나왔는데 명의신탁이 보이면 해지가 있는지만 보고 해지 나오면 끝에 없다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이거 외운 사람은 해지 없다 처리됐으니까 4번밖에 안 남아. 그럼 4번 답 썼을 거고. 해지 없다를 안 해오셨던 분들은 2개 남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또 찍었어야 돼. 앞에 걸 찍든 뒤에 거를 찍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셔야 된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든 사안을 다 알고 볼 수도 없고 설령 알고 갔더라도 지문이 좀 표현이 바뀌면 그게 이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떤 수험생이든 8문제에서 10문제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 게 합격하는 지름길이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시면 안 되는 거라. 자, 58번. 완전 생기초 문제. 이거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자, 지상권에 대해서 옳은 거 모두 고르라했어. 근데 얘도 박스 안에 4개 들어있는데 조합이 얘는 또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들어있어. 그럼 이제 옳은 거 정확히 찾으셔야 돼. 그럼 기억은? 지력. 성립요소? 아니다. 이 생기초집이야. 그럼 기억 틀렸어. 그럼 밑에 내려가면 기억 들어간 게 2개나 있어. 2개 지워줘 이렇게. 야, 니은. 기간 만료로 소멸했대. 그럼 갱신 청구 있다. 딱 맞네. 니은 맞는 문제야. 그럼 4번도 지워져 이제. 그럼 니은하고 리을 1번하고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리을만 하면 돼. 리을. 그럼 리을 딱 보면 눈에 딱 띄셔야 돼. 우리가 매번 지상권 할 때 했던 게 이거야. 지상권에서 담보 나오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채권 담보하려고 했구먼. 그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불법 점유자가 있더라도 사용에 대한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없지? 하고 끝에 보시는 거야. 그랬더니 손해배상 나왔네? 없다. 맞네. 그래서 니은, 리을하고 3번에 답을 쓰셨어야 돼. 요 리을 문장은 새로 나올 지문으로 유력하다고 매 순간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야. 이 정도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디귿은 시험장에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박스 문제 풀 때는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지문 조합을 추리셔야 돼. 그렇게 해서 답을 내셨어야 될 문제야. 이런 문제들도 다 해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근데 여기에 또. 그럼 또 당황해. 그러시면 안 돼. 정확하게 아는 것들 가지고 조합을 추리셔야 돼. 그럼 답이 압축된다고. 자, 59번. 생기초 문제. 가장 쉽게 나오고. 매년 나오는 주제들 중에 가장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 문제다 그랬어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틀린 거 고라 그랬어. 자, 1번에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돼. 그럼 당연히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돼. 근데 이전되지 않는다. 그냥 틀렸어. 이게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에 나오는 완전 생기초. 1번 답수 밑에 알고 계셨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될 문제.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문제 지문만 쭉 줄긋고 푼 사람이랑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물어본 거를 정리하고 표시하면서 푸는 사람이랑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줄만 긋고 읽어갖고는 안 된다고. 자, 60번. 자, 60번 사례.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전체를 먼저 읽을 게 아니라 고유명사를 찾으시는 거야.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그럼 이 사례는 건물에 관해서 전세권,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한 사건. 그냥 건물 전세권 사례구나 하고 풀면 돼요. 그럼 전세권에 관계된 지문을 정리하시는 거야. 틀린 거 고르래. 자,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대. 그럼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든 건물이든 10년 최장기 제한이 있으니까 15년으로 정해도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돼. 최장기간 10년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2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 있다. 항상 나오는 기초지문. 자, 3번은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냐? 미친다. 항상 나오는 기초지문이야.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소유를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이론. 그 다음 4번. 항상 나오는 지문. 법정, 등기 없이도 주장 있다. 딱 맞네? 그럼 남은 거 5번밖에 없어요. 왜 5번 답 쓰는 거야? 읽었어. 몰라. 그래도 5번이 답이야. 왜? 1, 2, 3, 4가 다 오르니까 그냥 5번이 답이에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자, 5번. 문장 길어요. 그럼 물어본 것부터 보면 이거야. 무효로 추정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이거 등기 추정력 지문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기간 전에 등기가 맞춰졌대네. 그럼 기간 전이라도 일단 등기가 됐죠? 그럼 등기됐으면 일단 등기는 유효로 추정되는 거야. 무효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등기 추정 용도다. 근데 5번 문장은 시험장에서 읽으시고 뭘 물었는지 뭔 뜻인지 모르시는 게 당연해. 그래서 이 문제는 1, 2, 3, 4가 다 처리되고 남은 거 하나 5번 답을 써서 맞출 문제고, 이 중 1, 2, 3, 4 중에 어느 하나가 또 미심쩍은 사안이 있었다면 공부를 적게 한 거니까 그분은 또 둘 중에 하나를 찍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선택해서 얼른 찍는 거야.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리니까 2개 남은 지문들, 문제들은 나는 앞에 걸로만 쭉 찍겠다 그러면 몇 개 맞아. 뒤에 걸로만 쭉 찍어도 몇 개 맞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려. 이거를 미리 정하고 가셔야 돼, 시험장에서.